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뭐 관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50 그 숫자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한 움직임 나타났는데 김정수 운용위원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지 또 오랜만에 급등을 했던 삼성전자의 흐름에서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운용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운영님 연결되셨어요? 안 들리세요? 제 네, 목소리? 들립니다. 들립니다. 지금 연결이 좀 잘 된 것 같고요. 오늘장 먼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장은 2,450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요걸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50 요 구간에서 현금을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주식 여기서 팔았던 걸 다시 좀 싸게 살려면은 2,450 요걸 기다렸다가 사자. 요런 의견이 좀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사야 될 주식들은 이제 후발주보다는 주도주. 배터리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원전이나 전력이나 조선이나 기계나 방산 우주항공 이쪽이 주도주고 그리고 수출주보다는 이제 바이오 제약이 훨씬 더 그 위에 있으니까 바이오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이제 ADC나 위탁 생산 좀 우위에 둬라.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던 전략이잖아요. 그러면은 2,450에서 어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오늘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2,500선까지 일단 시도를 했으니까 한 50포인트 가까이 되게 빠르게 반응을 한 거죠. 우리가 관세와 관련된, 그죠? 관세와 관련된 악재가 있었고, 이걸 뚜껑을 딱 까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동맹국가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에 의한 이 급락세, 요거를 좀 일으켰지만, 우리가 불과 하루 지나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딴 거 보지 말고 선물 포지션 보면 된다고, 외국인들. 오늘 25,000개니까 한 6,000개 정도 회수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한 게 아니라, 그죠? 관세로 인해서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고 환율의 어떤 이 변동성을 키워서, 시장이, 2,450까지 100포인트 급락한 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을, 좀 뒤집어 보자는 얘기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자, 2,550에서, 먹을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투자 주체들이. 먹을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11,000원까지 우리가 쭉 올라가면 한 10%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돈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돈이 증가하려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SK 하이닉스의 자금이 반드시 삼성전자로 전이가 돼서 팡팡 튀어야 되는데 그 신호가 없으면은 현금을 늘려놓고 기다려야 된다. 2,450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10%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일부러 9,000원까지 주가를 일부러 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9,000원에서 9,900원 되면은 적정 주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도 10%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적당한 가격이 10,000원이다. 이게 이제 플랫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은 11,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가를 일부러 뺀다 이거예요. 왜 빼느냐? 돈 벌기 위해서. 근데 뺄 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포인트를 세우면은 이제 맨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뒤통수 당한다 이거예요. 관세 때문에 급락하고 환율로 인해서 시장이 요동치고 실적이 부진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이게 아니라 야 2,550에서 돈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난 그냥 주가를 뺄 거야.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2,450까지 100포인트 뺄 거야. 10,000원짜리 9,000원까지 그냥 뺄 거야. 왜?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근데 주가 너희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주가를 띄울 이유가 없다 야. 그래서 그냥 뺄 거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난 싫어. 2,550에서 현금 만들어. 그리고 2,450에서 다시 사. 그럼 넌 돈 벌 거야. 내가 그렇게 결정했거든.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 포지션을 투자 주체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선물을 회수하면 급등이요. 내리치면은 급락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만 있으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이유가 붙는 거예요. 관세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극적 합의. 근데 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2,550에 팔았다가 2,450 급락했었을 때 그때 주도주를 다시 샀던 사람들. 그죠? 내가 방산주 우주항공을 사고 원전주를 사고 건설 기계를 사고 조선주를 사고 전력주를 사고 하다못해 바이오를 샀던 사람들은 재미가 있었죠. 근데 배터리를 산 사람들은 또 신저가다 여러분. LG 에너지솔루션이 38에서 39를 회복을 안 하니까 포스코홀딩스 실적 안 좋잖아. 또 신저가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배터리는 또 소외받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기준을 제가 제시해드렸었잖아요. 38에서 39만 회복하기 전까지 다 가짜라고. 다 농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당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쟤네들의 수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가 진짜 주가를 띄우려면 돈 들어와라 이거예요. 돈 들어와라. 돈 들어와. 방어할 자리에서 방어해줘. 그럼 내가 널 믿을게. 바닥치고 목표치를 높이고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돈 들어오라고. 그럼 내가 너 믿을게. 돈 안 들어오면 안 믿어. 이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 돈 들어오면 믿을게. 돈 안 들어와? 안 믿어. 이걸 이제 이치에 맞게 접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잘 봐봐요 여러분. 종합주가지수가 2,450에서 2,500까지 올라오는데 원래 돈을 끌고 왔던 녀석은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주식이었어요. 원래 어디서 2025년도 1월달 요 구간에 유동성을 끌고 온 거는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전력주나 조선주나 건설기기 원전주 이 주식 먼저 엔비디아의 HBM 공급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까지 공급한다. 맞춤형과 주분형 내가 다 잡았지롱. 실적 끝내주지롱. 요번에 끌고 온 게 누구냐면은 하이닉스였다고. 근데 오늘 보면은 하이닉스가 버텨주는 거지 끌고 오진 않죠. 삼성전자 3% 반등 나온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이닉스가 치고 간 다음에 삼성전자가 따라붙는 연국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부족했으면 배터리라도 급등을 시켰어야 되는 거고 자동차라도 급등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호가 안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유동성을 어디서 끌고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테마, 산업군에서 끌고 오고 있다는 얘기지. 이런 상태에서 다시 랠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치고 빠져야 돼요, 다시. 치고 빠지세요. 길게 쭉 가지고 하지 말고 치고 빠지고. 돈을 끌고 오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 이 자금을 끌고 오는 거. 이게 산업의 이슈랑 묶여야지 덩치가 커지는 거거든. 이슈로 끝나면 테마요. 근데 그게 산업으로 이어지고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익으로 뿜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AI라는 키워드가 던져졌었잖아요. 근데 이 AI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샘 올트만의 AI 참여한 데더라 이런 테마가 좀 붙는다거나 조선에 대해서 추가적인 SOS를 치는 트럼프라든지 이런 테마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반응하잖아요. 그럼 이 유동성이 충성심이 없는 자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묵직하게 끌고 가는 자금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니면은 탁 나오는 요런 자금의 성격으로 지금 오늘 시장이 10조가 거래되고 있는 거다라고 현재 시장을 전 해석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앵커님, 이제 저한테 이제 또 질문하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상승을 할 때도 결국에는 이 라인, 이 제시해 주셨던 2,450 여기서 또 절묘하게 반등인 흐름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슈를 가지고 그것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의 이 지수, 그 기준을 잘 가지고 흐름을 읽는다면은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선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오늘장에서 삼성전자 분석 한 번만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움직임 의미 있었다고 보세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반등 나온 건 아무 의미 없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려면 57,000원을 넘어가면서 57,000원 넘어가면서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38에서 39를 넘어갔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신호입니다. 대신 기억하세요. 어떤 걸 기억하냐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480인데 자, 요 구간 동안에 매매는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전력, 조선, 건설기계, 원전주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택트가 이번에 좀 대안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같은 애들 단기 반등은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좀 저는 이번에 추세 전환도 나올 것 같아요. 언택트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이런 주식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쪽이 좀 대안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번 구간에 만약에 좀 시장의 좀 대표 주자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 엔솔이나 현대차나 이런 애들이 이번 구간에서 자금을 끌고 오지 못한 상태에서 방산, 우주항공, 트럼프 관련된 주식 급등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챙겨야 됩니다. 또 챙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방을 더 크게 열어놔야 돼요. 2,400도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알겠습니다. 자, 잘 봐.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얼마예요? 2,480. 여기서 좋은 건 누구? 트럼프 2.0과 바이오제약 일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요 구간 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바이오 일부 주식하고 언택트 정도가 대안이 될 것 같고 매매는 트럼프 2.0에 해당한 주도주만. 근데 이쪽도 터트릴 생각하지 말고 치고 빠지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경계를 해라. 유동성을 끌고 오는 애들이 만약에 반도체에서 안 나온다. 그다음에 배터리나 이런 애들이 계속 전저점을 위협하면서 시장은 멀쩡히 깨진다. 그러면 이건 2,450도 깨져서 2,400대까지도 열어놓고 이 구간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구간에서 이제 다시 좀 팔았던 주식들 다시 물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시장의 성격이 박스권인데 투자가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하루하루 현상을 쫓게 만드는 게 전 투자 주체들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멘붕에 빠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랑 좀 거리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역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제가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지수보다는. 이제 유동성이 더 중요해지는 이런 구간에 왔거든요.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또 솔루션을 주셔서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